자, 26년 3월 24일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일단 나스닥 선물 지수가 여기 제시해드렸던 박스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뭐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당연히 구간이었고, 파동적으로도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데서 반등 나왔을 때 여기 24,000불에서 24,150불 요 사이에서 막혀서 내려오기 마련인데, 이거를 활짝 이제 웃돌고 지금 여기 중심 근처에서도 지지받고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 에너지가 좀 나올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가 과연 진바닥일 것이냐, 그건 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제 이런 박스 안으로는 캔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여기가 가바닥인가 진바닥인가 그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할 것 같고, 일단은 하락 채널의 여기 평행 채널의 중심, 여기 중심도 이탈하는 모습이고 여기 저점들도 확실히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 이제는 이 고점이 돌파되지 않는 이상, 기준점이 바뀌었죠. 이제는 이 기준점이 아니라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게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파동으로는 아직 반등 에너지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 뭐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대신에 일봉에서는 이게 반등이 나오다가 또 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또 부러질 거야. 둘째 내려가 큰 형독에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갈 수 있어. 주봉은 막내가 외바닥을 찐 것처럼 보이지만 둘째가 약간 돌리려고 하지만 큰 형이 내려가고 있어. 뭐 투날봉 내려가고 삼날봉 내려가고, 뭐 아직은 하락 에너지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내려왔다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오르면서 반등이 쭉 나왔죠.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고퍼스가 이제 여기서 요 구간을 살리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최소 이 구간에서라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기회를 분명히 준 거예요. 기회를 줬고, 코스피 지수를 다시 돌아가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5,600, 그러니까 5,700 뭐 이런 데선 좀 막힐 수 있고, 많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780을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도 다시 내려가서 기어코 이 자리는 다시 올 확률을 좀 높게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한 파 더 밀어서 여기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오파가 길게 나와서 뭐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N자를 만들 것인지, 그런 거를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이게 저점이 과연 지지해 줄 것인가, 그 부분도 타이트하게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렇게 크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유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개별 종목별로 돌아가면은 레버리지 뭐 딱히 앞전에 코스피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스닥도 여기 저점까지 잘 내려왔고, 중국도 잘 내려오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도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런 데 내려오면 또 이제 비중을 좀 더 추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거 NXT장이 지금까지도 하는구나. 8시까지인가. 삼성전자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한 번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이 좀 잘 나왔는데, 얘는 지수가 내려가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에너지솔루션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잘 내려오고 있고, 카카오도 이거 저점 깨졌었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분할 매수, 얘는 지금서부터 당장 분할 매수, 요렇게 여기서부터 당장 분할 매수로 요렇게 한 여기 저점까지 요런 데까지 열어두고 바로 분할 매수, 추가 분할 매수, 그렇게 할 수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분할 매수 체결이 잘 되고 있을 거고, 거진 체결이 됐겠네. 그 분할을 깔 때 30% 분할만 일단은 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할 잡히고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갔겠네요. 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브 왜 이래? 에코프로도 13만원대 확인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빠지면은 이런 데까지 좀 빠져주면 추가적으로 또 비중을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당연히 CS인데는 7만원 저항자리, 기계적인 저항자리인데 얘도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쭉 가면은 얘도 체결되고 다시 붕 날 확률이 높겠죠. CS인데 같은 경우는 현재 가서부터 한 53,000원까지 50% 분할 매수. 근데 이미 한번 꼬리를 달면서 이게 바로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그때 이거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눌리면은 다시 해서 이게 간다, 그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서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엔캠은 뭐야? 엔캠은 환가 나왔네. 얘는 패턴이 망가졌네요. 얘는 완전히 패턴이 망가졌네. 엔캠을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데가 이제 손절가가 되는 건데, 얘는 더 이상 이제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얘 악재가 있나 보네? 엔캠 무슨 악재야? 둘 다 어이구나. 엔캠 오늘 하한가 나왔는데 무슨 악재가 있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재무도 안 좋았나 보네. 그러네. 엔캠이 재무가 되게 안 좋네. 저런 것만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지 말고 그냥 대표 종목들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대표 종목들만 하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아이고.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봉 잘 내려오고 둘째 내려오고, 분봉에서는 4시간 봉에서는 약간 고점 사인이 좀 나오고 있고, 1시간에서는 이제 여기 바닥하고 또 기술적 반등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맞춰져 있고. 근데 어쨌든 일봉이 꺾였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이게 갭으로 훅 떨어지고 밑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바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걱정하지 말고 하방 포지션을 좀 고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뷰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막 에너지 솔루션도 반등 나오려고 하면은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여기 얘가 이 저점을 안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비중을 좀 실어야 되나. 파동 쪽으로도 파동도 좋네. 이 파동도 좋네. 2차전지는 약간 증시가 눌려도 크게 영향받지 않고 따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얘도 그렇고. 에코프로는 대신에 막 이런 데서 비중을 채울 수는 없고 분할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분할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얘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포지션이 아마 조금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분할을 까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분할 추격이 아니라 분할 매집, 모아가기, 데일리 모아가기도 괜찮고. 이 차전지들이 패턴이, 얘네들은 좋네. 이 차전지 무슨 호신 있나? 제가 이런 막 뉴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예 찾아보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GPT한테 물어보면은 요즘에 참 이런 게 참 편하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 및 LFP 양산 가시화.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2차 전지가 괜찮네. 2차 전지는 그냥 천천히 데일리로 모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데일리로 모으실 분들은 데일리로 모으시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얘는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휩써주고 가느냐인데, 일단은 확률상 요 1번, 2번을 굳이 따졌을 때는 확률상 1번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눌린 다음에 여기를 살렸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너무 많은 비중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50% 정도까지는 채워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분할 매수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50% 채웠는데 또 반등 나와? 그러면은 50%도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추격 매수를 좀 이제 붙으면서 70%, 80%까지 채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패턴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게 미증시가 밀리고 전쟁이 뭐 더 좀 이렇게 심각해지고 뭐 그런 게 또 가시적으로 딱 보여질 때 그런 게 함께 맞물려서 내려오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무난하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여기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는 좀 50%는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파동적으로 지금 그럼 바라고 할 수 있냐? 일봉이 살아있는데 막내가 살아있는데 둘째가 내려가. 큰 형도 약간 아리송해. 대신에 4시간 파동에서는 좋아요. 4시간 파동에서는 왜 안 들어오니 약간 그러고 있는 느낌이고, 2시간도 좋고 1시간은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시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받아요. 그걸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바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게 현재 좋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뭐 못 알아듣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크게 뭐 분할 매수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리플도 막내 떨어지고 둘째 그러면 꺾이고, 큰형도 외바닥 쌍바닥인데 크게 외바닥이라고 쳤을 때 쌍바닥 만드는 동안에서 잘 좀 이렇게 채워 넣는다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오, 뭐냐? 와,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쇼 치고 싶어져. 쇼 칠 때는 보통 이제 숏을 칠 때는 패턴을 일단은 봐야죠. 이렇게 딱 그어두고 여기 고점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럼 분할 매수, 그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 혹시나 여기가 돌파되면은 막 이런 데까지 올 수도 있겠네?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밑에 파동을 봤을 때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4시간을 돌렸을 때 아직도 에너지가 살아있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1시간에서도 막내가 근데 고점 사인이 조금 나오네? 둘째 과열권 큰형 올라가네? 30분. 아직 뭐 이렇다 할 다이버전스가 나온 게 없네? 15분 마찬가지. 조금 더 올라가. 5분봉에서는 조금 이제 살짝 꺾일 수 있겠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꺾이더라도 특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자리에서 배팅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단기 조금 먹고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분할로 깔아놓을지, 아니면은 이거 내려가는 거 보고 반등 나올 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걸 확인된 후에 거기서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런 거 할 때는 파동도 중요해요. 단기 매매, 스캘핑 그런 거 할 때는. 그럼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다이버전 쓰고 자시고 모르겠다. RSI를 한번 켜봤을 때 자, 일봉상 RSI가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왔는데 78포인트.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 근데 일봉에서 이게 과열권에 들어왔어? 나 쇼쳐야지. 했다가 쭉 올라가면은 바로 나가리예요. 4시간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 4시간에 심지어 90포인트까지 올라왔어. 진짜 많이 내려왔구나. 많이 올라왔구나. 조금은 눌릴 수 있겠네. 근데 파동들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눌리는 척 쭉 더 땡길 수 있겠네. 과열권 90포인트, 100포인트 왔다라고 해서 뭐 95포인트, 97포인트 왔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캔들이 올라왔어. 근데 RSI가 막 95포인트야. 근데 조금 눌려져.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되다가 옆으로 그냥 기면서 쭉쭉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버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게 뭐 바닥이거나 뭐 꼭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1시간 그 다이버전스 컨펌된 게 없잖아요. 15분도 이런 식으로
봐봐 딱 나오네. 5분도 그러겠네. 이런 식으로 5분봉에서 여기가 지금 94포인트 93포인트인데 그 자리가 요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에서 쫓아야지 했는데 찔끔 코딱지 내려가고 쭉 와씨 뭐야 5분봉에서 20% 올랐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5분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1봉 4시간 봉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버전스를 잘 보셔야 돼요. 차라리. 그리고 이런 마디가 같은 거 저항대 어딘지 막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피보나치가 있고 그런 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5분봉 상에서는 약간의 다이버가 형성이 되는데 뭐 깨끗한 깔끔한 다이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RSI적으로도 딱히 드릴 말씀은 지금 없다. 파동적으로는 RSI적으로다. 근데 RSI를 예전에는 제가 RSI를 같이 이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삼형제 파동을 메인 지표로 활용을 하면서 그냥 지표로 쓴다라고 했을 때 보조 지표로 이제 RSI를 껴서 필터링, 파동이 망가지거나 변칙일 때 필터링 그런 거를 좀 되게 연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확률 체크를 해보니까 저는 저만의 또 어떤 그 조합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필터가. 근데 비트 선물 배면서 오랜만에 그 옛날에 했던 확률 체크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이걸 빼는 게 더 좋아. 근데 뭐 그것도 경우 다르게 또 체킹을 여러 번 해보면은 뭐 RSI 꼈을 때가 더 좋아질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 괜히 이 하단 지표만 복잡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쓰고요. 자, 5분봉에서도 파동이 좀 꺾이려고 하죠. 꺾이려고 하는데 이상 나머지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눌려도 한 번 더 반등 나올 때 다이버가 나오면은 그런 구간에서 숏을 치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패턴적으로는 일단 추가적으로 막 눌린 다음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1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올 여력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고 거래량 터지면은 훌쩍 돌파해가지고 막 이런 데까지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염두를 하면서 마진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하게 할 거면은 1.5배수 이하로. 왜냐면은 얘네들은 고점 찍은 다음에 떨어질 때 막 수십 퍼센트 떨어지기 때문에 1.5배수만 해도 충분하다. 심지어 그리고 막 올라갈 때 1.5배수도 컷 당합니다. 절대 1.5배수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어쩌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지? 갑자기 쇼 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오랜만에 이 퍼센테이지가 보여져서 주저리 한번 얘기를 해봤고, 뭐 솔라나 이건 뭐야?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얘는 에너지가 더, 얘는 솔라나 여기 안 깰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솔라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솔라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수위는 어떻게 됐어? 수위는 고만고만하고, 이더리움 어쩌면 비트코인은 증시가 눌려도 그냥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에서 또 막힐 확률이, 올라도 쌍봉 맞고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막 먼저 이렇게 올라간다? 그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작도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 보면은 이제 여기 막힌 추세, 그 다음 뚫게 되면은 1억 850만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연 여기를 한 방에 뚫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간 다음에 눌릴 때, 그럴 때 조금 더 비중 추가를 하고, 이 피샵 2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또 한 번 이제 비중 추가를 하고, 내려간 다음에 좀 추가해가지고 50% 정도까지는 좀 채우셔도 될 것 같고, 툭 이탈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배팅, 아마 한 80에서 90%까지 배팅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이런 눌림이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데서 이제 뭐 25% 비중까지 채워졌다라고 하면, 그때 25% 채운 데가 어디지? 어디였지? 여기구나. 여기. 그러면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을 거고, 왜냐면은 제가 선물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팔까? 아니다, 뭐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수익권으로 돌아선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집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데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할지 말지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거고 그거 말고는 그냥 냅둬 보셔라.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분할을 또 깔면 되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증시도 조만간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잘 나오고 있으니 근데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방에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게 계단식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버스도 이제 분할 매집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서워서 안 사신 분들은 여기 살리면은 분할 매집을 이렇게 깔아도 된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함께 잘 나온 패턴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